봅시다, 이제. 용인물권이에요. 386페이지입니다. 오늘 용인물권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나머지 담보물권하고 내용 설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인물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건을 빌렸는데 수익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게 무슨 물권이다? 용인물권이에요. 그래서 용인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리 있다고 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요 지상권부터 이제 볼게요. 지상권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지상권.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판서노트에, 어디에 보냐면은 73페이지. 73페이지. 자, 73페이지 보시면 돼요. 지상권과 전세권 나와 있는데, 지상권부터 볼게요. 지상권은요, 이 지자가 뭡니까? 땅지입니다. 땅지. 그래서 토지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빌립니다. 빌려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 그 다음에 수목, 그런 이런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게 무슨 권이다?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상권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설정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합의 플러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성립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 건물이나 수목이나 이 공작물은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을소유다. 을소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이 끝나면 30년, 15년, 5년이 끝나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지상권 설정자 거잖아요. 땅은 돌려주는데 여기 있는 건물이나 수목이나 공작물 누구 겁니까? 을소유잖아. 그럼 끝나면 뭡니까? 지상물 사라고 해야 되죠. 이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건물, 수목, 공작물에 따라서 최단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80조. 그래서 일단 279조에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6페이지 가셔가지고, 지상권에 의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를 위해서는, 기타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를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의물권 말하는데,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수목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지 말고 밑에 279조 한번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현관펜, 공작물 현관펜, 수목을 현관펜 하시고 그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건물, 수목, 공작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게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법적 성질 딱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일단 1번에 타인 토지죠. 그래서 타인 토지에 대한 권리다 줄 끊으시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별표인데,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무슨 물권? 용인물권이다. 용인물권. 이응. 용인물권은 일부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험 포인트입니다. 별표 한 개 놓고요. 자, 그래서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내용 하시면 되고. 또 그럼 3번 내용은 뭘 소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까?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이다. 그거 줄 것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6번입니다.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지료가 뭐예요? 땅지 사용료입니다. 땅 사용료가 지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료는 뭡니까? 요소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은
무상으로 땅을 빌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 땅을 내가 나무 좀 심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무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로는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성질에서 중요한 거는, 특히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한 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맨 끝에 있습니다. 지로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뭘 소유하기 위한 겁니까?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다. 됐어요? 그 세 가지만 우리 체크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어디에? 공인중개사, 간평사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성질 그 세 가지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가서 387페이지 지상권의 취득인데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 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은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법정지상권은 뭐 하지 않고 등기 없이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배웠죠? 자, 그래서 밑에 가서 187조 금방 했네.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예, 그 내용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밑에 가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다시 뒤에 가서 설명하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갑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정의는 279조였습니다. 280조부터 존속기간인데,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 우리 판서 노트 그대로 표시면 됩니다. 73페이지죠? 73페이지 펴놨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우리가 존속기간 할 때는요, 지금 제일 먼저 할 때, 이제, 최단기간. 그래서 280조가 뭐냐면요,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최단 존속기간.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있잖아요. 건물, 수목, 뭡니까? 공작물이죠? 맞아요? 그럼 건물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자, 이 건물 같이 견고한 건물이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 몇 년일까요? 자자자자자. 견고한 몇 자예요? 30년. 왜 졌죠? 우리 절대 안 틀려. 견고한 몇 자야? 30년. 그래, 견고한 건물 몇 년이다? 30년. 왜 졌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시험 주문 나옵니다. 견고한 건물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반, 15년. 그래서 목조 건물이라든지, 목조 건물이나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15년. 견고한 건물은 몇 자니까? 세 자니까 30년. 그럼 이 건물같이 철근 콘크리트 만드는 건물은 뭐예요? 30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은 산림보호를 위해서 몇 년이다? 30년. 공작물은 이거는 빨리 부수고 빨리 건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철탑 같은 거. 이 철탑이에요, 철탑. 그럼 이건 몇 년입니까? 5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존속기간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땅을 빌려 쓰는데 견고한 건물을 지었다 돈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죠. 기간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수목은 30년입니다.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빨리 부수고 빨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몇 년이다? 제일 작은 5년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 기간보다 단축할 수는 없다 돼 있거든. 그래서 최단기간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장기간 나오는데 최장기간은 있다 없다?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영구무한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최장기간은 규정은 없지만 영구무한 설정할 수는 있다. 이랍니다.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산림이 존속할 때까지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1조에 가면은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뭘로 간다? 최단기간으로 갑니다. 자, 그럼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387페이지 법조문만 딱 보면 됩니다. 280조 존속기간 약정에 의한 지상권인데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줄 것이고 무슨 기간이다? 최단기간입니다. 그래서 석조, 석계조, 연하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자, 어디 현관편을 씁니까? 견고한 건물 몇 년이다? 30년. 수목 나왔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현관편. 그럼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몇 년이다? 30년.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인데, 기타 건물은 몇 년이다? 일반 건물은 15년. 건물의 공작물의 현관편은 그 몇 년이다? 5년입니다. 2항,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할 때는 전환기간까지 연장한다. 이게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81조,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줄 것이고, 존속기간 정하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무슨 기간으로 간다고요? 최단기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단기간으로.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항. 지상권 설정 당시, 자, 줄 것이어야 됩니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상권은 전조 2호가 뭔데요? 15년. 2호가 15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판소노트에 딱 적어놔야 돼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몇 년이다? 15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물도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도 15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388페이지로 갑니다. 388페이지 가면은 284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자, 이제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가 나오는데 284조. 당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한 날부터 280조의 최단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갱신을 하더라도 견고한 건물은 몇 년이 된다고? 30년. 그럼 견고한 건물은 30년인데 갱신하면 또 몇 년이야? 30년이야. 그럼 합치면 몇 년이야? 60년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15년짜리는 갱신해도 15년이고 5년짜리는 갱신해도 5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당사가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할 수는 있다. 단축은 안 되지만은 장기간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으니까 최단기간이라고요. 무슨 말이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83조의 별표현을 주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겁니다, 이거. 자, 짚어보세요. 자,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갱신 청구를 합니다. 갱신 청구를 하는데, 얘가 얘한테 뭡니까?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 뭐 해버린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자, 땅 돌려줘야 되죠? 땅 누구라고? 갖고. 건물, 수목, 공작물 누구 겁니까? 을소유. 땅 돌려주면서 내 건물하고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랍니까? 지상물이라 하거든. 지상물 매수하라고 청한다고. 매수 청구권. 이 왜 할 수 있는데 지상권자 거거든. 지상권자 거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상권자권이기 때문에 매수하라. 그래, 땅은 네 거니까 돌려줄 테니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권이냐면은 형성권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첫 시즌도 나오면 형성권 배웁니다. 청구권이나 불리지만 무슨 권? 형성권. 맞죠? 매수, 소멸, 증감, 감액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청구권이나 불리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 청구하면 매수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 시험 포인트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형성권 파트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3조 내용 갑니다.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과 수목이 현존할 때, 이거 줄이면 지상물이 많을 때 현존할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갱신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뭐 해야 된다고? 현존해야 돼. 현존해야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줄 것이고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 설정자가 원하지 않는다. 왜? 30년 썼는데 또 더 30년 쓰려니까 지 평생 동안 땅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거절해버리는 거야. 원하지 않았을 때는 아니할 때는 지상권자는 주어 지상권자입니다. 을은 상당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 말이야.
옆에다가 형성권 딱 해놓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밑에 내용, 밑에 가면은 쭉 읽어보면 형성권이다. 맨 밑에 가면 나옵니다. 자, 설명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관련 판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관련 판례가 있는데, 거기 줄거지 그 내용 보면은, 지료를 연체하면은,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지료 연체하면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상권. 자, 우리가 이제 존속기간을 받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효력이에요, 효력입니다. 효력. 자, 우리 판서노트는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이게 다 돼 있죠? 지상권 효력가입니다. 지상권. 자, 이제 이거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보세요. 지상권자가 지상 설정 계약을 하고 나면 지상권자가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상권의 효력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봐요. 지상권자가 내 뭐 할 수 있는데 물어보면 니는 이거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효력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지상권 객체가 토지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땅지 토지를 사용,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입니다. 맞나요? 지상권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용익 물건이요. 거기서 이제 내용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상린관계도 뭐 된다고? 준용이 됩니다. 290조에 보면 나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가 뭐 한다고요? 준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도 물권이죠.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등이라는 것은 양도, 임대, 양도, 지상권 양도 할 수도 있고 임대해 놓을 수 있고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자, 그래서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치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는 아닌데, 자, 여기서 이제 등기를 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지료가 등기가 되면은 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셔야 될 게 몇 년분 연체하면 2년분의 지료를 연체 시에는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멸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자, 증감 청구권도 무슨 권이다? 형성권.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첫 지도 나갈 때부터 다시 합니다. 형성권. 아시겠죠? 형성권은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뭐라고요? 중간에 증감, 소멸, 매수, 맞죠? 분할 청구, 공유물 분할 청구, 이것도 무슨 권이다?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다음 주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뭐다? 효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 판소한테 나오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는 있어도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자, 그럼 책을 봅니다. 389페이지.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 자, 설정 계약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입니까? 용의 물건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내용 포인트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밑에 동그란 3번이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다. 찾았습니까? 자, 2번에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이 되고 290조 1항.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밑에. 네, 됐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나 상린관계도 준용이 된다. 290조 내용이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지상권의 처분입니다. 282조. 지상권자의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조속기간 내 토지를 임대할 수가 있다.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건 371조 가면 배워요. 여기 안 나오고 371조 가면 나와. 저당권 파트에. 아시겠죠?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371조.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료입니다.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지료입니다. 지료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자, 일단 390페이지 넘겼습니다. 390페이지 넘겨서 지료는 요소가 아닌데 밑에 지료 증감 청구 나오죠? 뭐 했을 때? 등기를 했을 때. 자, 지료를 뭐 했을 때요? 등기했을 때입니다.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6조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 증감이나 지가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 그 증감, 증 올리는 것, 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료 최대배 효과입니다. 몇 년분 지료 연차하면은 287조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 갑은 지상권자 을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밑에다가 형성권 적어놓으시고 288조는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년 전에 나왔고 4년 전에 나왔고 그래서 연달아 나왔던 거예요. 288조 볼게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그러면 지상권이 뭐의 목적이다?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는 전제의 청구는 전제의 청구가 뭐예요? 2년분 지료 연차하면 소멸 청구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자에 통지한 후 죽으세요. 저당권자에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제시어를 보세요. 지상권이 뭐의 목적이 됐을 때,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나 건물이나 수목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자, 어떻게 이 지료 2년분을 연체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겠죠? 하는데 여기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행 저당권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뭐하고 통지를 하는데 상당 기간 동안 통지를 한 후에 뭐 한다고요?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지삼자가 아니고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288조는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자. 즉, 누굽니까? 은행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조문입니다. 아시겠죠? 상당 기간 통지를 하고 기간이 지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8조에 아까 보면은 저당권자의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밑에 가서 이제 관련 판례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관련 판례가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자, 그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도 한 4번 나왔던 겁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료연체가요. 지료연체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이때 있을 때 지료를 2번 연체를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갑이 여기 이때 병인테 이 토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양수인이 토지를 소유권을 받고 이제 몇 년분 연체했습니까? 1년분 연체했죠. 자, 그러면 앞에 기간까지 합쳐서 2년이 지났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소멸해서 안 되지. 합치면 안 됩니다. 합치면 안 되고 양수인이 받고 난 다음에 몇 년분 돼야 된다고? 2년분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판례 내용 봅니다. 자, 관련 판례에서 줄 거 져 있죠?
토지 양수인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시험, 중개사 시험 4번 나왔던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시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중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지상권의 소멸인데, 소멸 사유 밑에 보시면,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소멸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 수용으로 소멸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앞서는 저당권 신행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유의 소멸 사유 보시면 몇 년분 연차하면은 2년분 연차하면 소멸 청구한다고 있다 했죠? 또 옆에 가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멸하면은 밑에 소멸의 효과인데, 자, 보세요. 285조 내용인데, 칠판 보세요. 이 지상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상권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원상 회복을 하면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수거해야 되는데, 지상물을 수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만 되면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법조문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 토지는 누구 거니까? 우리가 계약관계가 끝나면은 원상회복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임대차도 모든 원상회복이라. 전세고도 원상회복이야. 무슨 말이죠? 원상회복하면서 여기 있는 지상물은 수거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된다고? 지상권자가 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 봅시다. 2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할 때, 줄거 놓고 소멸할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에 수거하여 토지의 원상 회복을 하야 한다. 뭐 한다고요?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수거는 누가 한다고? 지상권자가 한다고. 됐어요? 법조문 이게 다 됐어요. 2항. 전항의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정하여, 자, 여기서 현관편 해야 될 게 누구냐면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284조에 의해서 얘가 뭐였습니까?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원하지 않으면 얘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다고?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285조는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현관펜, 상당 가액을 정하여 그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뭡니까? 지상권 매수한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지상권자도 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84조, 285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수고, 지상 매수 청구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가시면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도 인정이 된다. 이게 284조, 285조의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뒤로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문제. 지상권에 대해서. 자, 어디를 가냐면은요. 458페이지입니다. 안 배운 내용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은. 저당권과 연계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할 겁니다. 요 457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457페이지 15번 문제. 15번 문제. 457페이지.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여기죠, 이거. 지상권은 무슨 등 할 수 있다고요? 처분 등 할 수 있어. 그래서 양도, 임대, 담보 정할 수가 있다. 그럼 1번 맞습니까? 맞아요.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 타인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번은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보유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하거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보세요. 지상권도 물권 맞습니까? 네. 여기는 건물 소유권도 물권 맞습니까? 그럼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건물을 넘기든 지상권을 넘기든 따로 넘기도 되고 유보해가 뭐 건물만 넘기든 아니면 지상권만 넘기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분등 아닙니까? 처분등. 무슨 말 알겠죠? 요거는 주계사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양도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 소유물이나 지상권이랑 권리가 다 각각 물권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수목 몇 년입니까? 30년.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또 뭐예요? 견고한 건물 30년. 옆에 적어놓읍시다. 무슨 건물? 견고한 건물은 30년. 4번. 치료직업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맞죠? 여기까지. 맞고 치료에 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이상 치료직업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치료 약정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상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아까 봤었죠. 287조에 법조문 봤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인데 주의해야 될 게 지상권이나 물권과 건물 소유권이나 수목 소유권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물권이죠. 뭐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자, 앞으로 가서 이제 전세권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전세권. 자, 이제 왜 전세권부터 가냐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대요. 자, 401페이지. 우리 주택가세 문제는요, 뭐,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 잡다한 것 아닙니다. 지상권 내쁘고, 전세권 내쁘고, 지역권 내쁘고, 이게 끝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아시죠? 네. 그런데 만약 분묘기지권 나왔다. 그냥 뭐 찍어야 돼요. 그건 내리지도 않습니다. 중개사도 지금 요즘 찍으면 잘 안 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401페이지의 전세권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역권을 놔두고 전세권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판서노트 한번 보세요. 판서노트에 73페이지 있죠. 판서노트 73페이지 있어요?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우리 지상권 봤습니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뭘 빌리는 겁니까? 토지를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는 거 맞습니까? 자, 이제는 이제 뭘 간다? 이제 전세권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전세권 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도 시험에 잘 냅니다. 우리 시험에도 잘 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잘 나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기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게 뭐예요? 전세하고 임대예요. 임대차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전세도 무조건 내고. 무슨 말이죠? 우리 시험에도 전세는 무조건 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여러분 가입소장이 됐는데 전세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법적인 문제에 맞선 아파트 가입소장도 다 법률 지식 다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다 물어봅니다. 전세 어떻게 되는지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긴급하게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공인중개사 전화해 물어봅니다. 예? 누가요? 아파트 가입소장이 몰라가. 몰라가. 전세권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세권 몰라가지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시험이 잘 납니다. 요즘 최근 계속 내고 있어요. 어디서? 주택가세 시험에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옵니다. 임대차는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가세도 무조건 시험 냅니다. 안 낸 적이 없어요. 그럼 100% 나오는 것만 열심히 봐도, 거기서 됩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60% 시험 내고, 물권법, 채권법에서 몇 프로 냅니까? 20%, 20%가 40% 내잖아요. 맞죠? 6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6문제. 12문제 나오는데, 딱, 시험에 딱 잘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만 일단 위주로 해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찍고, 그거 하려고 하다가, 회계 원리 공부 못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우리 민법은 버리건 버리고, 딱 나오는 거 맞춰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략 공부를. 자, 그래서 전세권 들어갑니다. 전세권. 자, 전세는 뭐, 아파트 전세 해봐가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민법 공부를 잘하려면요, 임대했다가, 임대도 해보고, 전세도 해보고, 매매도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본 사람들은요, 민법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좀 어렵게 다가둘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설명을 들어갑니다. 2년 전세를 했습니다. 2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되고, 얘는 전세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이죠. 집주인이고, 전세권자, 요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사용 수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전세금 꼽아야 됩니까? 꼽아야 됩니까? 꼽아야 됩니다. 전세금, 우리 전세금 반드시 꼽아야 되죠? 전세금 플러스 두 사람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합의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 전세권은 성립을 한다. 자, 시험에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전세금은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이게 중개사 시험에 5년 동안 3번 나왔습니다. 5년 동안 3번. 최근 5년 동안 3번 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원룸을 이제 공사를 맡겼는데, 원룸 공사비를 못 받았어요. 1억은 못 받았어. 근데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뭐 중개사나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둘이 뭐 유치권 행사하고 겸연 언니네 어쩐니 막 난리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불러가지고. 둘이 앉아봐. 그러면 이 건물 원룸 다 지었으니까 2층에 201호, 202호를 전세 설정해 줄 테니까 1억에. 에? 그리고 2년 기간, 1년이나 2년 계약하면은 1년이나 2년 지나면 전세금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 다 나가면은 돈도 받아갈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전세금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아시죠?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은 201호, 202호에 대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전세권자 또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전세권 넣어서 처분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또 월세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자까지 받는 거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고 중개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게야. 아시죠?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이 중개사가 뛰어난 중개사라는 걸 알게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시험의 포인트가 뭐예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전세권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303조 내용인데, 일단 303조 내용을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303조에 보시면은 이 전세권자는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만 돈을 안 주면, 전세금을 안 주면은 경매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인물권적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이게 29회 때 중개사 2년 전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용인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다는 말이에요. 거기 시험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나오고 주기사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책 보도록 합니다. 401페이지 전세권입니다. 303조입니다. 전세권의 내용입니다.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현관편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여기서 포인트 부동산입니다. 지상권은 지자가 뭐였습니까? 땅지였죠. 토지였는데 전세권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에 또 현관편을 씌우고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 사용 수익하니까 용인물건입니다.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2항 농경지는 전세 목적을 할 수가 없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전세할 수 없어요. 옆에 밑에 들어보세요. 임대는 가능적으로시고 농경지 임대는 돼도 전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밑에 내용이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법적 성질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타물권이죠. 1번. 타물권이죠. 그럼 2번에 물권이니까 상속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뒤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별표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용인물권적 성격과 다무건물적 성격. 자, 2번, 3번은 묶어놓은 지금 타이틀만 연합해 설명했던 겁니다. 사용수익 하니까 무슨 물건이고 용인물건이고 우선면제 받으니까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가서 전세권의 취득인데,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인데 포인트가 어디에 포인트냐면 전세금이 포인트입니다. 전세금. 전세금은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가서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요소다. 야, 비교해야 될 게. 지료는 요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지료는 요소가 아니었는데, 전세금은 요소입니다.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1원이라도 안 꼽히면은 전세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로 가서, 자, 중요한 내용 나오죠. 자, 중요한 내용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관련 판례 갑니다. 관련 판례 별표. 전세금 지급은 별표해야 됩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세금 지급이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요.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아니고 현관펜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늠할 수 있다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판례도 별표입니다. 2번 판례는 중개사에서 두 번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찾았습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있다는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저당권 가면 또 나옵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됐어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거 저당권 할 때 무조건 나옵니다. 왜? 이게 시험에 공인중개사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요거만 나온 게 아니고 저당권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두 개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밑에 또 별표입니다. 다 별표네. 별표인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판례가.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전세금 반환 청구권하고 전세권하고 분리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양도 할 수는 없어요. 전세금을 반환 청구하는 거하고 반환 청구하고 전세권을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넘기면 같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전세권이랑 권리하고 반환 청구권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잖아.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답니다. 알겠죠? 네, 분리해서 이게 수반성입니다. 따를 수. 수반성. 따라가야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첫 번째 줄 것이고요.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관련 판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예외 이게 중요합니다. 예외. 근데 뭐가 소멸을 했을 때 이 전세금은 우리 아버지가 뽑았으니까 아버지에게 전세금 반환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뭐를 전제로 했을 때는 장래에 소멸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됐습니까? 전세계약이 합의해지 또는 합의해지 또는 당사 특약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을 때는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분리 양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장래 소멸할 때는 전제로 해서 분리 양도할 수는 있다. 왜? 전세금은 우리 아버지가 꼽았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양갈 2번 전세권 양도 등에 의한 전세권 취득 양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니까 넘어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갑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요 312조 내용이에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일단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합시다. 토지와 건물 이래놓고 토지와 건물 해놓고 최장기간 최단기간
자, 요거 하면서 또 복습할 거예요. 지상권에는 최장기간이 있다, 없다? 지상권. 규정은 없는데 연구만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규정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규정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최단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5년, 15년, 15년. 큰 거부터 30년, 경고한 건물 30년, 15년, 5년. 맞아요? 경고한 건물은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그 다음에 수목은 30년, 공작물은 5년.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기간을 많이 준다. 됐어요? 머릿속에. 수목은 산림보호를 해서 30년이고.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최장기간은 토지 몇 년, 건물 몇 년? 10년입니다. 최단기간은 토지는 없어요. 그거는 1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단기간은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담보대출 받을 때, 아파트에 뭡니까? 전세권 설정할 때 6개월 전세권 설정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최하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아시죠? 왜? 건물은 최단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이니까. 토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파스워드 적어놓으세요. 해놨죠? 최장기간은 밑에다가 몇 년입니까? 10년 해놓고, 최단기간은 토지는 없고 건물은 1년이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정리하시면 돼요. 자, 312조 갑니다. 403페이지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해? 10년을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최장기간이 몇 년? 10년. 당사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을 때는 이를 10년으로 마합니까? 단축한다 했으니까 최장기간이 10년이에요. 넘기시면 2항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1년 미만을 정할 때는 1년을 한다. 건물의 최단기간은 몇 년이다? 1년입니다. 토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3항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하는 앞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입니다. 자, 최장기간이 10년인데 갱신해도 몇 년입니까? 10년. 갱신 1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이 이제 법정갱신입니다. 사항, 법정갱신. 무슨 갱신이라고요? 법정갱신. 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자, 보세요. 봅시다. 7번 보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얘는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중개사인 여러분한테. 또 뭡니까? 주택가에서 아파트 관리 수장인 여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수장이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내가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 그럼 뭐라 하겠어요, 걔가? 법정갱신이 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묻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진 따면 따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낸다, 안 낸다? 잘 냅니다. 법정갱신은요, 시험에 6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10년 동안 중개사에. 아시겠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래요. 정함이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313조 가면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소멸 통고. 각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 또는 을. 각 당사자는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 후에는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13조에. 됐습니까? 네. 법정갱신 312조 사항입니다. 법정갱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앞에 했습니다.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물고 생기지만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요거 뭐 전세권의 법정갱신 했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법정갱신은. 아시겠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법정갱신. 그래서 이제 요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법정갱신이 더 중요합니다. 법정갱신. 법정갱신 정의가 뭐라고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집주인, 전세금 거주자 나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 내용 어떻게 되는데요? 전에 있는 전세금과 동일한 내용이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돼가지고, 만약 끝내려면 어떻게 되는데?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을 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갱신의 내용입니까? 법정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냐면 405페이지까지 내용이에요. 405페이지. 됐습니까? 405페이지 내용이고 전세권의 효력인데,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이제 효력이에요, 효력. 효력인데 여기는 좀 이따가 필기해가지고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1시간 또 50분 지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효력 보고 오늘 지역분 보고 마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력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마시고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쉬지 마시고. 저가 이제 우리가 말해도 안 지우던데 맞죠? 자,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